있다. 오히려 의학 쪽 앱은 외국이 훨씬 많이 발달을. 네. 우리나라가 뭐가 이 후진국으로. 예,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3쪽부터 계속 요약하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식품을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골고루 먹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연구해 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다. 사람은 모든 부분에 체질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질의 기본 개념은 지역별로 우리가 온대가 있고 냉대가 있듯이 그 지역에 온대에 사는 사람의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의 체질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체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음의 체질하고 양의 체질이 섞여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국제화 사회가 이렇게 교류가 심하다 보니까 인종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재해서 살게 되고 먹거리 또한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체질을 이제 보면 8쪽을 한번 볼까요? 8쪽을 보면 사상 체질에 이 4가지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인하고 소양인, 태음인하고 소음인이에요. 양의 체질 중에서 더 큰 양이 있고 그리고 덜 적은 소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의 체질 중에서도 음이 적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포지션에 퍼센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태음인 같은데 그죠? 49%가 그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태어날 때 이미 강약이 있습니다. 강하다 하는 것은 그 태음의 기준으로 보면은 간장하고 담낭이 강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 이미. 그리고 약한 쪽이 뭐냐 하면은 그 폐하고 대장이 약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거를 체질에 맞는 걸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약한 쪽이 폐라든지 대장이 쉽게 탈이 납니다. 우리가 모뚝을 말하면 우리 비가 많이 오가면 홍수가 지고 하면 약한 부위가 모뚝이 먼저 터지는 논뚝이라든지 모뚝이 먼저 터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해주면은 그쪽에 약한 쪽부터 이 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9쪽에 오면 체질이 유전이 된다.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이것만 주로 공부를 했는데 체질은 우리가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질도 똑같이 유전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1쪽에 한번 보면은 만약에 태음인하고 소양인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태음인하고 소양인이 결혼했으면 태음인하고 소양인만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태양인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 뭐라 그러시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라고 혈액형 같이 네. A형, B형, AB형도 나와야 되는데 네. 절대 이거 저 체질상에서는 A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소음이 나올 수 없다. 네, 소음이. 그럼 태임인 플러스 소양이면 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음인하고 소양인하고 둘이 결혼했을 때 네. 자기 체질이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의 체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전이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라가요. 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유전자. 그러면 나중에 소음이라든지 유전자 검사하고 나면 이혼하는 거죠. 체질이 변할 수는 없나요? 체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이미 엔진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세팅되어 나와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아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뭐 진단서에 의해서 이런 거 뭐 시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해보니까 오차가 많이 있어. 그리고 외부는 그랜저인데 엔진은 뭐 티크라든지 마티즈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장부에 따라서 테스트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영애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특히 선택의 길에서 만약에 애가 이제 아들이
신부감을 1안, 2안, 3안을 갖고 와서 신부감을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테스트를 신부의 손을 딱 잡고 여자친구 손을 잡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아, 아니 진짜 왜냐하면 지금은 이혼이 살다 보면 이혼이 진짜 많잖아.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드리는 인포메이션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알아놓고 아 그런 게 있더라. 네. 아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판단의 기류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옷을 살 것인가 저 옷을 살 것인가 이걸 갖다가 고민할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일 심플하잖아. 딱 옷을 딱 잡고 이 옷을 딱 잡고 테스트를 하고 저 옷을 딱 잡고 테스트를 하고 오링 오링 테스트요? 테스트.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는 쪽에 사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테스트했지 내가 처음 보면 보잖아요. 처음 봐도 장부에 손을 딱 대고 테스트를 하면은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A 음식을 갖더라도 이 나한테 맞는데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가 없다. 예. 그 제가 이걸 갖다 또 왜까지 깊이 느꼈나 하면 집에 아버님이 고이라고요. 고생을 병원을 어느 보니까 한 70 넘으니까 고일에 모시더라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계셔가지고 이제 약을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면 이분이 고혈압 약이 100가지 먹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보고 제일 잘 맞는 거를 찾아서 많이 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서는 지금 환자인데 환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실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을 살 경우도 비타민 모든 그 우리가 야채라든지 과일에 비타민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지금 보니까 태어민이 많은 것 같은데 태어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과에서도 비타민을 추출할 수 있고 배에서도 비타민을 추출할 수 있어요. 같은 비타민을 돈 주고 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과에서 추출한 비타민을 먹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식품의 원료에 따라 식품에 따라서 이 자기한테 맞는 식품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다음 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품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숨쉬는 한은 계속 먹어줘야 된다죠. 그러면 어떤 걸 먹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첫 번째 화장실에 뛰어간다죠. 화장실에 뛰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설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배가 아픈다든지 가스가 차단되죠. 그럼 목에 뭐 이렇게 먹고 나면 막 반응이 나타나요. 알레르기 나면 땀띠 나면 이런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약 같은 거를 잘못 먹었을 경우에 눈이 뻘개져. 눈이 뻘개져. 그게 이제 뭐 그런다 몸에 어떤 뭐 반응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은 이렇게 잘 안 먹게 돼.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식품을 많이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래. 자기가 먹어봤던 음식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없으면 또 그걸 사게 돼요. 그런데 특히 여자분도 계시는데 엄마 집에 어차피 시장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기한테 거기 다행스럽게 맞는 음식이었다면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병역에서 예방이 되는데 그 식품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집안의 병력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식품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걸 좋아한다. 그러면 엄마는 그 음식을 계속 사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빠가 이거 진짜 잘 먹는다. 그러면 그걸 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학습해가지고 내한테 체질이 맞구나 하면 그걸 계속하고 안 그러면 조금 약간 그리고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밖에서 회식을 많이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오늘 뭐 먹어갈까? 이렇게 되게 물어보잖아. 그럼 그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저는 이제 소양인이에요. 소양인이면 내가 오늘 그러면 뭐 복탕 오늘
우리 이제 술 먹었으니까 복집에 가서 쓰는 복탕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추어탕을 먹는다든지, 그죠? 특히 소양인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삼계탕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씨가 야, 오늘 삼계탕 먹을까? 이렇게 하면 야, 예를 들어서 내한테 안 맞다. 그러면 야, 오늘 더운데 무슨 그것도 더운 삼계탕이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추어탕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가볍게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상대방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오늘 학습을 내가 하면 마트 지하에. 안 내가 잘해.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그렇잖아요. 이 유목민족 기준에서가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갔는데 나는 전부 커피했는데 한 사람이 주스하면 지금 왕따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저 옛날에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는데 지금 요즘 와서 생각하면 아, 이 개성 따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겠다. 저 그런 거 말씀 들으면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나는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잡식성이 돼버렸어요. 이것저것 다. 그냥 다 소화시키고 뭐 싫어하고 그러는 거는 날개 달린 거 외에는 싫어하는 게 없어요. 다 로리 적응 아니에요, 적응? 그것만 이상하게 먹더라도 한두 천 딱 먹고 손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싫어하게 돼. 그러니까 애들은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삼계탕은 또 먹어요. 희한하게 아 그런 거 보면 이게 체질도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저는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 먹게 되어서 체질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몸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천천히 넘어가면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 한약 같은 경우는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채만 딱 먹고 나면 눈이 빨개져. 그러면 그거는 먹으면 안 돼. 한약 먹었을 때 빨개지는 거 예. 어떤 몸에 스살을 한다든지 복통이 온다든지 그죠? 배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눈이 빨개진다든지 이런 거는 뭐 호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대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한약사 한의원이라고 다 이 식품 이런 뭐야 체질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 의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네. 그리고 의사는 뭐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뭐 정형외과 정형외과 그거만 잘 알지. 맞아요. 뭐 딴 거 물으면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 한의사라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식품만 하다 보면 저도 이거 식품 그 학회에 그 식품 교수들 불러놓고 이 강의를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 교수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해주면 진짜 신기하니까 막 자기는 안 해준다고 막 성질을 막 내.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거 식품 한다고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걸 이제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옛날에는 이제 특정 제품 가지고 감자면 감자를 가지고 제가 포카치, 치토스 이걸 이제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대기업은 포카치는 감자를 통해서 감자 하나 슬라이스 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불고기 맛, 안 그러면 뭐 쇠고기 맛, 안 그러면 매콤한 맛, 그냥 아니언 맛 이렇게 단순하게 다 제품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거기 있다가 농협 보니까 농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제품을 만든 그거야. 네, 원료야.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연구하다가 알게 됐는데 다음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이제 오링 테스트 있죠. 자기한테 맞는 식품은 힘이 딱 들어가. 그리고 해로운 식품은 힘이 이렇게 쭉 빠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교육을 젊은 친구들, 아까 이승만 대표님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면 이 양반 까다롭다. 뭐 있는 대로 먹지 뭐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교육을 많이 시켜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해.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보면 다 소화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전무 상무라든지 조합장 이런 사람들 교육하면 나이가 있으잖아. 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점심 먹고 졸 시간인데도 막 적어.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니까 뭐 강의 평가를 하면 1등을 해. 왜냐하면 우리도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면은 평가를 다 받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보면 이 교육하면
나도 깜짝 놀라.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제일 먼저 그냥 이론 강의하면 다 줄고 있어. 그런데 테스트를 딱 해주는 거야. 태어미 같아. 태어미. 나 테스트 해볼게. 지금 열이 많아요, 몸에? 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장이 안 좋아요? 장은 안 좋아요. 그럼 태어미. 근데 이걸 많이 해서 장이 안 좋을 수밖에. 네. 그게 저는 소위 좀 3편이고 네. 장이 안 좋아요? 네,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진 않고 장이 좀 장이 안 좋고 태어미. 맞아요. 태어미. 그 테스트를 딱 하면은 장이랑 위가 차이가 뭔가요? 아프게 느껴지나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보고 폐가 태음인지 소양인지 판단이 막 서시는지. 체질적으로 이렇게 뚱뚱하고 하체가 아니, 약하고 제가 이런 이거만 것들 네. 한 7, 8년 했죠, 그죠? 네. 지금은 좀 하지 않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을 보면 이제 되게 오죠. 느낌이 오죠. 특징이 네, 있으니까요. 특징이 있으니까요. 네. 위가 안 좋으면 뭐. 체험적인 것과 그게 안 좋아요? 네. 위가 지금 몸이 많이 차죠. 천국 같진 않은데 손은 따뜻하거든요. 아, 따뜻하죠. 그래요? 함부로 만지는 위가 거. 안 아니, 좋아요? 그럼 위가 안 좋아요? 아, 장이 안 좋아요? 네? 저는 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위가요? 신경상이겠죠. 지금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폐는 어때요? 감기 작아요? 네, 기관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태어민 같아요, 그죠? 기침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관지가 거기 한 보면 아까 폐대장이 약하다고 써놨지, 그죠? 이거 태어민에서 보면은 몇 장이죠? 5장인가? 8장이네, 그죠? 8장에 보면은 태어민 특징이 그리고 폐하고 대장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환 선생님은 지금 장이 안 좋다잖아요, 그죠?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가 안 좋은 거는 이제 그 우리 100%가 이게 아니에요. 100%가 예를 들어서 태어민하고 소음인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태어민의 소질이 약한 쪽인 폐도 약하고 위도 약할 수가 있어, 그죠? 그 성향을 띈다는 이야기죠.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 성향을 그러니까 태어민 중에서도 소음인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요 위가 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혹시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서 입을 꼭 덮고 꽉 마르시고 추우시고 뭐 이런 분 안 계세요? 제가 입을 꽉 덮고 자는데요. 그렇죠? 네. 그 아버님 중에 어머님 중에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잘 그건 모르겠어요. 예. 오래전 그럼 얘기라. 그 애들도 똑같아요. 그 애들도 이제 그런 엄마가 입을 안 덮고 자꾸 막 열이 많다. 그러면 애 중에 한 분이 애 중에 애가 한 4명 있다. 그럼 꼭 한 분 있어. 그 엄마 체질 닮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럼 현상이에요. 입을 꽉 덮고 자는 사람, 여름에도 덮고 자는 사람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체질이에요? 거기 이제 소음인이나 소음이에요? 태음인 쪽에 이제 태음이 그래요? 찬 거잖아요. 네, 찬 거. 네. 아주 저는 한여름만 빼고 거의 덥거든요. 아주 진짜 그러니까. 더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지금 빼고. 보니까 태음인인데 소음인의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저 17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 뭐 FTA라든지 안 그러면 그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을 개방하고 농산물을 개방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을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농업이 이제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풀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또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완충을 하고 또 농업인을 또 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양의 체질 같은 경우는 몸이 차기 때문에 보면 배, 포도 이런 쪽에서 힘이 강하게 들어가요. 특히 여기 전부 다 계신 분 태어민이라고 보고 음의 체질은 귤이라든지 사과 이런 것이 그 많이 먹게 돼요. 이거 보면서 네. 딱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네. 배야 딱 배하고 사과예요. 이걸 보고서 중성인가 보지 뭐. 아니 옛날에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네. 양의 음의 체질을 갖고 있으면서 양도 49%, 음이 51%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근데 웃음이 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찢어져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태생적으로 보면요 사과밭이 많아요, 배밭이 많아요. 사과밭이 많죠. 네. 그러니까 70%가 그렇게 자생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배는 적어서 한 30% 시장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배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비싸니까 배를 갖다가 정부 장려로 막 한 포기 심을 때마다 막 5,000원씩 만 원씩 줬어. 그러니까 배가 전국적으로 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막 산지 폐기를 했다니까. 가격이 폭락이 했어. 어떻게? 네. 아.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자조금을 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되고 농업인 그 해가지고 폐기, 예, 산지에서 폐기하는 정책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미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어떤 바꾸면은 초창기는 좋지만 나중에는 가격이 폭락이 와요. 그렇죠. 복숭아 같은 건 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이 무슨 뭐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해서 보리를 땅속을 했는데 전부 다 보리하다 보니까 폭락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옛날에는 보리 장려만 했잖아요, 그죠? 네.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장려 안 하니까 어때요? 점차적으로 보리 시장이 없어지죠. 보리 자체가 거기 굉장히 그 양해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뜻하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먹는데.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 정붐이 있어, 그래요? 정붐이 거기 양해식품이야. 양해치들이 좋아하는 식품이야. 음. 그러니까 그걸 장려 안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싫어하잖아. 왜냐하면 쏨의 체질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정책을 내면 이게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것 같긴 해요. 수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전체적인 개념은 여기서 마케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옛날에 충남 농업기술센터에 가 교육을 많이 가가지고 되겠다.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농업인들은 어떤 작물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판로가 결정돼 버린다니까 이미 그렇죠. 이 상태에서 네. 어떤 거는 이 포지션이 많은 쪽에서는 이거 심으면 특별한 마케팅을 안 하더라도 쭉 관리해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 선택하면 시장이 적은 쪽에 붙으면 고생 같은 노력을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다른 어떤 MBA 과정에서도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저는 어릴 때 귤하고 사과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귤이랑 사과를 많이 사셨는데 그 부모님들도 그런 체질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아니라 배를 많이 먹었다 어렸을 때. 예. 그러면 어릴 때 많이 먹은 것을 많이 먹거나 본 걸 또 어른 돼서도 먹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배를 많이 먹게 될까요, 제가? 제 체질은 해음인인데. 되게 좋아해요. 사과는 안 좋아해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네. 엔진 자체가 전부 다 좋지 않습니까? 양호하기 때문에. 근데 연식이 되면 연식이 연식이 되면 오래되면 예, 꺾일 때요. 그때 되면 순식간에 그냥 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있는데 내 예. 몸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근데 아이 가질 때도 달라졌지. 그리고 또 나중에 되면 우리가 담배는 누구나 다 해로워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한번 피우게 되면 계속 피우게 되는 거죠. 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 이 담배라는 좋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폐암부터 해가지고 무슨 근데 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근데 그건 기호식품이 같아요. 기호식품이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담배 가지고 지금부터 있다가 모의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그만 갖다 좀 끊어버리게. 지금부터라도 유지 관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장수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장수할 것인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빌빌거리면서 장수하면 진짜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겠죠, 그죠? 예, 그렇죠.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냈는데 다음 주 넘어갈게요. 지난번 했는기 때문에 자 우리가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차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칡차라든지 밀물 이런 게 좋고 그리고 인삼, 꿀 이런 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요? 저 이거 많이 그럼 먹었는데. 나는 인삼차, 대추차가 좋다는데 그럼 나 소민이네 완전히. 그리고 이제 소양이 또 그다음에 지금 보면 태음인이 49%죠, 그죠?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는 20%예요. 이 합하면 한 70% 되죠. 그리고 소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녹차라든지 결명차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결명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미 이렇게 포지션이 정해지고 있어. 녹차도 요새 자꾸 힘들어한다는 게 이런 것도 원인도 있긴 있겠고. 그렇죠. 저도 녹차 잘 맞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뭔가 네. 막 몸이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다음 28쪽을 한번 볼까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가 이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 다양해. 그리고 참깨라든지 참기름이 있다, 그죠? 뭐 참깨라든지 들깨를 만약에 재배한다. 그러면 뭐를 재배해야 되겠어요?
포지션이 마음에 참깨 참깨야. 해야지. 근데 들깨를 전 좋아하거든요. 저도 들깨를 더 좋아하는데. 좋아요? 네. 원래 참깨보다. 나물은 들깨. 나는 참기름이 좋아. 원래 근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이걸 갖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이제 포지션도 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은 지역 농협에 참깨 생산한 농가가 있고 들깨 생산한 농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참깨만 팔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볶은 참깨를 판다든지 가공하게 참기름을 팔 수도 있고, 그죠? 들깨기름을 팔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은 시세를 가지고 참기름을 먼저 생산해야 되겠어요? 들깨기름을 먼저 생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미 이 마케팅의 깊이에서 여기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답이 나오니까 참기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A 농협에서 참기름을 먼저 생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양재 농협 하나 클럽에다 팔죠. 그럼 거기서 비율을 보면 7대 3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참깨를 많이 안 심어도 참기름이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